자, 이제 2시간 동안 그 선생님들하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AI 기능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선생님들 기분은 어떠세요? 느낌이? AI 기능들이 내 스마트폰 안에, 내가 쓰고 있던 스마트폰 안에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카톡방에 제가 올린 게 하나 있는데, 그 주소 링크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나의 완벽한 비서, 나의 에이전트 시대라는 시사기획 창에서,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거를 이제 기획해서 이제 하나 영상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방송을 한 게. 이거를 한번 잠깐 보면, 잠깐만요. 크게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에이전트 시대잖아요. AI 에이전트인데, AI 에이전트가 현재 우리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만큼 AI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컴퓨터가 이것은 켜지고,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 기억나요? 나 부자 만들어줘 하셨잖아요. 진짜 부자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한번 해봐. 되니?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AI의 출현. It can do anything we do with a computer. It can do anything you want it to do. 이 에이전트 시대라는 거는 That level of capability is something the world has never seen AI가 before. 대신 모든 걸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AI is able to do huge amounts of economic work. 이런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데, The opportunities to read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도 AI 사이트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출근을 호텔을 잡고, 재촉하는 알람 그다음에 소리도 식당을 예약을 정해진 하고, 호텔 근무 예약을 시간도 하는 게 없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예약을 해달라고 다 얘기한테 프로그램을 해주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은 그러면 AI가 오롯이 자신을 위해 비워둔다. 전화해서 예약 잡아주고, 누구나 식당 바라지만 예약 잡아주고, 아무나 가질 수 이런 없는 것들을 하고 여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매튜 지금 역시 AI 얼마 전까진 시대에 상상할 수 에이전트가 없는 슈퍼 일이었다. 에이전트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분 I 같은 would do 경우도 하루에 14, 15, 16, sometimes 17-hour days. Yeah, way. And I would be behind a computer. I'm surprised I don't have a bad back and I can still see, because I put in the hours behind a computer. I had burnout. 근데 지금은 이분이 하루에 30분만 일하고 보고서까지 하루 종일 자기 다 일하고 써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조작해 직원 수십 명이 해야 할 몫을 대신하고 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컴퓨터가 하루 밤새 일을 하고 전 세계 그 보안 업체에 예약하고, 이 매튜가 업체를 할 계약한 일은 단 하나. 업체들한테 그 간밤에 보내야 될 에이전트가 해놓은 일을 확인하는 메일, 것이다. 보고서 이런 것들이 AI가 다 작업을 해놓고, 그동안 다 에이전트는 난 확인만 하면 바다 되는 건너 거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의 그래서 시스템에 확인하는 시간 접근, 30분. 수많은 보안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를 이런 통해 것들이 발견한 지금 문제점은 이런 뭐고 것들이 있는데, 해결책은 그래서 중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생겨도 시대를 이런 예견한 AI 인물을 시대에 쓰고 이 AI한테 에이전트 의지하면서 시대 이 영상 나도 한번 모르게 나중에 잃어버린 감각을 시간 나서 보시게 되찾고 되면 싶었다. 좀 더 좀 뭔가 느낌이 조금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뭐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제미나이를 한번,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미나이는 이 말 그대로
요 제미나이가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이 별자리 이름이고요. 바로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고 PC에서 아마 그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제미나이 요 글씨 써 있는 영문 써져 있는 이 자리에 쌍둥이 자리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고 그 쌍둥이라는 거는 AI하고 나와의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왜 챗GPT가 아니라 제미나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미나이 하나만 우리가 이제 AI 구독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가 만든 회사가 어디에 구글이잖아요. 이 구글은 이 유료 결제를 할 때 구글 AI로 구글을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그러면 제미나이 그다음에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AI 모든 사이트들을 유료로 결제한 어떤 그 부분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곳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활용 도구들 여러 가지 있죠. 지메일도 있을 거고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공간에 드라이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AI로 등록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공간까지 수기가의 클라우드 공간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는 챗GPT 하나만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구글은 구글 AI만 등록을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제미나이를 사용을 해도 챗GPT의 유료 결제만큼 강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용자들이. 그렇게 그만큼 상당히 뛰어난 AI, 생성형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로 가지고 왔게 됐고요. 그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게 되면 이 제미나이는 바로 우리가 이제 AI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든든한 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AI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돕는 비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무조건 인공지능은 지금 내가 쓸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업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스마트폰 하나 뭐 물어보고 싶으면 우리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야 그거 또 물어보냐? 아니면 그거 엊그저께 가르쳐 줬잖아 엄마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핀잔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 네이버 인공지능인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수 있고 1대1 개인 비서가 돼서 내 편이 된 그런 AI 비서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이나 업무에서 고민을 가장 빠르게 똑똑하게 해결해 주는 AI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 잘 하시면 여러 가지 이런 AI 이런 활용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거 만약에 이제 제미나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제미나이에 대한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챗GPT와 제미나이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다른 업무적인 것도 만약에 업무적인 것들이 있어 이번 4월 달에 우리 이천 농협만의 어떤 이벤트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만 검색해야 될 자료만 수백 페이지고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자료를 제미나이한테 딱 던져놓으면 얘가 요약 분석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까지 뚝딱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런 업무적인 것도 상당히 편하고 일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제미나이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3가지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성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타자가 아니어도 아까 우리 경험했던 제미나이 라이브를 통해서 마치 사람과 통화하듯 음성으로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기억력과 요약을 해줄 수 있다. 뭐 책 한 권의 분량을 자료나 긴 영상도 한 번에 기억을 하면서 복잡한 내용과 핵심을 뽑아 아주 요약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세미나 영상을 보고서
그 보고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 2시간, 3시간짜리 영상을 얘한테 업로드해서 이걸 분석 요약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뚝딱 몇 분 만에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메라 우리가 봤잖아요. 그 비전. 그 카메라 글자뿐만 아니라 사진, 영수증, 뭐 동영상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똑똑하게 분석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제미나이고요. 최근에는 요거 만들고 나서 또 이제 그게 생성이 된 건데 음악까지 탑재가 된 거예요. 음악까지 탑재가 돼서 무료 이용자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미나이 또 챗GPT 똑같아요. 어떤 생성형 AI한테는 황금 질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질문이라는 게 바로 프롬프트였잖아요. 그 프롬프트가 이런 3단 공식이 있는데 질문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다라는 걸로 이 3단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미나이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 뭐 알고 계시겠지만 역할을 주고 뭐 너는 20년차 여행 가이드야. 너는 뭐 농산물 전문가야. 아니면 요리 선생님이야. 셰프야. 그 다음에 유튜버야. 그 다음에 아니 너는 유명한 작가야. 뭐 이런 식으로 영화 평론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할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 얘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 가이드였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2박 3일 강릉 여행인데 걷기 편한 코스로 여행 계획을 짜줘. 그리고 식당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한식 메뉴로 골라서 선택을 해줘. 추천을 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앞에 여행 가이드를 얘기 안 해도 요 구체적인 상황 설명만 잘해도 나오는 결과값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냥 여행 계획을 그냥 강릉 여행 계획 짜줘.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으로 답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형식을 나는 거기에 대한 이동 동선과 예상 비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정리해 달라고 하든지 어떤 그 출력 방식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지정된 방식대로 스타일대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 공식 역할 부여, 구체적 상황 설명, 원하는 형식 지정 이런 것들이 이 프롬프트 3단 공식으로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는 그냥 대충 질문만 하고 그냥 답을 얻었던 건데 어떨 때는 야, 얘 왜 이러냐? 답을 왜 이래? 우리 이렇게 잘해준다던데 검색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답을 해준다던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이럴 경우에 볼 때면 이 구체적 상황 설명이 없다든지 어떤 역할 부여가 없다든지 어떤 원하는 형식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3단 공식을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제미나이든 챗GPT든 어떤 질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보면 지금 이거 같이 실전활용으로 스마트한 식단이나 건강관리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 사진 속에 있는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저염식 반찬 3가지 레시피를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미나이를 열어봐야 되겠죠. 제미나이 요거 일단 좀 이따가 실습을 할 때 같이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같은 내용을 질문을 던져도 나오는 결과값은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런 질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행 플래너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천농협의 어떤 이런 여행 관련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동료들의 총무가 있다. 그럼 총무가 회장이나 총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떤 여행을 가야 되는데 코스를 짜야 돼요. 근데 연령대가 다 다양하고 이럴 때 좀 짜기 막막할 때 여기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연령대가 다양한 그런 경우일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동창이나 동문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경을 가려고 할 때 이런 맛집과 산책로 당일치기 코스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제미나이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시를 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그 갤럭시에서 했던 글쓰기 어시스트, 그 다음에 아이폰 신버전에 들어있던 글쓰기 어시스트가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거죠. 품격 있는 인사말 쓰기로 동호회나 모임, 경조사 같이 막막했던 글쓰기 스트레스를 우리 이제 담당 직원께서는 이 글로 안전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천농협 주말 등산 동호회 시무식에서 회장으로서 할 3분짜리 인사말을 써줘. 안전을 강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글을 얘가 기가 막히게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썼던 글쓰기 어시스트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길게 그 다음에 좀 더 품격 있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말 쓰기까지도 얘한텐 가능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 긴 영상과 문서 핵심을 요약을 해달라. 뭐 1시간짜리 영상, 건강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걸 애가 1시간 동안 보고 있자니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이 영상에서 말하는 이 건강 관련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핵심 습관 5가지만 요약을 해줘 라고 하면 얘가 쫙 해주겠죠. 그래서 재미나이가 이런 영상 요약까지도 해준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재미나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재미나이. 자, 그러면 재미나이를 한번 켜볼게요. 재미나이가 설치되신 분도 있고 설치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다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수업을 해서? 자, 그러면 재미나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재미나이를 열면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아까 이제 했던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요. 열고 요 화면이죠? 요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요 화면으로. 자, 요 화면이 나오죠? 요게 이제 화면 구성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만들기, 음악 만들기, 글 작성, 활기찬 하루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이거 5개가 다 있으신 분? 다 있죠? 예. 없으신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폰? 없나요? 동영상 만들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동영상 만들기는 없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만들기는. 요거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게 없는데, 자, 요 메뉴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얼굴이 있는 거는 이제 본인 로그인이 된 거예요. 자,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 이름이 나오죠? 예, 로그인이 됐다는 얘기, 이름이 뜬다는 건 녹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3선은 내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메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플러스 버튼이 뭘까요?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카메라가 있고요. 그러면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앱을 활용하는 거고, 갤러리라는 거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 폴더, 사진 갤러리, 포토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한데 아직은 한글 파일까지는 안 돼요. HWP는. 그래서 PDF,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그리고 CSV라는 CSV 파일,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도큐멘트 파일, 그래서 DOC, 요 파일까지는 이제 인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생성형 AI에 들어있지 않는 이 2가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드라이브는 뭐예요? 클라우드 공간이죠. 내 개인 사용자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파일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파일까지도 불러올 수 있고요. 자, 이 노트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갤럭시, 이 제미나이나 생성형 AI, 챗GPT 같은 거 쓸 때 약간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이라는 건 노트북 LM이라는 건데 구글 AI에서 나온 요약 사이트예요. 요약 사이트. 그러면 노트북 LM이라는 곳에서 내가 요약한 데이터를 제미나이로 가져와서 또 뭔가를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노트북 LM에서 만들었던 이런 자료들 같은 것들을
슬라이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질문했던 것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노트북 LM이에요. 그래서 노트북까지 있고 요거 5개는 다 있죠. 그래서 이 5개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도 되고 갤러리로 불러와도 되고 파일을 불러와서 요약 정리해달라고 해도 되고 클라우드 공간이나 노트북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엔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생성형 AI 엔진이 있는데 요 빠른 모델을 누르게 되면 답변이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빠르게. 답변이 좀 빠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고 모델이 있죠. 사고 모델. 사고 모델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좀 깊이 있게 얘가 생각을 해서 돌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구글 AI 울트라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최고 수준의 액세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빠른 모델에 갖다 놓고 쓰셔도 돼요. 빠른 모델. 그 빠른 모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세요. 터치하게 되면 자판이 뜨죠. 자판이 뜰 때 마이크도 여기 뜹니다. 그죠? 자판에 마이크가 뜨는데 이 마이크는 내가 숨을 조금 고르면서 말을 하게 되면 얘가 끊어요. 얘는 끊어요. 근데 끊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마이크는 내가 말을 끊고 스탑 버튼을 누를 때까지 얘는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요걸 누르고 내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게 되면 스탑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죠.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약 5가지만 추천해줘. 그리고 나서 요걸 딱 누르면 여기 딱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는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이렇게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약 5가지만 추천해줘. 그리고 요건 필요 없으니까 요건 지워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 내용을 얘한테 제출하게 되면 얘가 빠르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음성으로 답을 제미나이를 해줍니다.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약 기능 5가지를 자, 넣게 되면 이렇게 PDF 핵심 요약 해주고 유튜브 영상 요약 해주고 뉴스 브리핑 해주고 지메일 요약 해주고 그다음 회의록, 대화 기록도 정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것들을 빠르게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해주죠. 대답을 해주고 이런 결과값을 여기 누르시게 되면 요 내용 결과값을 복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연필 옆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요걸 누르게 되면 내가 질문 내용과 함께 요 페이지가 그대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요런 내용을 어떻게 프롬프트를 질문했는지 같이 알려주기 위해서는 공유를 해야 되겠죠. 공유.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구글 렌즈에서 했던 라이브 채팅 여기 맨 끝에 거 요게 이제 라이브 채팅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바로 라이브 채팅을 하는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한테도 마찬가지로 요걸 누르면 얘가 내 얘기를 내가 끊을 때까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답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 답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했던 것 중에 주말 등산 동호회 시무식에서 회장으로서 할 3분짜리 인사말을 써주는데 안전을 강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작성해줘. 네, 주말 등산 동호회 시무식 회장 인사말이군요.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회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원고를 준비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등산 동호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란한 새해 햇살을 받으며 올 한 해의 안전한 환행을 기원하는 시무식을 갖게 되어 가슴이 벅찹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걸었던 산길들은 단순히 높이 오르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주며 따뜻한 동료애를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기쁜 점은 큰 사고 없이 모두가 즐겁게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현재 얘가
인사말 작성했던 것들을 이제 다 들어야지만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중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끊어지는데, 이런 내용도 얘가 아까 구글 렌즈에서 라이브 채팅하지만 이게 텍스트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에서는 이 라이브 채팅을 하게 되면 이런 텍스트로 작성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로 얘를 이제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를 키면 카메라에 비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설명을 또 해주겠죠. 그래서 현재 카메라에 비춘 이 마우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줘. 네, 지금 보고 계신 마우스는 로이체 제품으로 검은색이고 무선 마우스인 것 같네요. 오른손잡이용으로 디자인된 걸로 보이고 옆면에 버튼이 있는 걸로 봐서 기능도 다양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점이 더 궁금하신가요? 자, 요렇게 이제 해놓고 나오면 그 궁금한 점에서 또 물어보잖아요. 그 대화를 계속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라이브 채팅은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나입니다. 라이브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뭔가 궁금한 거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들한테 털어놓지 못할 그런 속 마음이 있다면 얘한테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털어놓고 얘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챙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심리 상담에 아주 뛰어난 자예요. 이 AI가 이 라이브 채팅을 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라이브 채팅을 할 때 글로 써서 어떤 고객과의 클레임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고객의 클레임이 이런 상황으로 들어왔는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네가 좀 얘기를 해줘. 그러면 동료들한테서 나오지 못했던 그런 해결 방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얘가 그런 방법을 찾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고객한테 좀 인터벌을 주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돌아서서 재미나한테 물어보고 요거를 해결책을 해달라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 결과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카메라로 비췄을 때 아까 우리 구글 렌즈에서 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하나 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비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안에 이 라이브 채팅 이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만약에 이 결과값이 조금 별로다 그러면 이 빠른 모델에서 사고 모델로 바꿔보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셔도 결과값을 조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하단에 있는 메뉴 5개 중에 4개를 알아봤습니다. 4개를 알아봐서요. 라이브 카메라, 라이브 채팅 요 기능들이 상당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마이크 요 인식률도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경험을 해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실습을 한번 해볼 게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해보다 말았지만 여기서 아까는 이제 구글 렌즈에서 나눠 반환을 했지만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하게 되면 5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하기, 그 다음에 유료만 있는 동영상, 그 다음에 음악 만들기도 있죠. 음악 만들기 캔버스 있고요. 캔버스는 뭐냐면 혹시 지난번 수업에 들으셨나요? 캔버스? 안 들으셨죠? 캔버스는 내가 만든 자료를, 내가 요청했던 자료를 슬라이드 자료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로 만들 수 있어서 바로 얘를 구글 프레젠테이션하고 연결이 돼서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다시 AI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딥 리서치 기능 들어있죠. 딥 리서치. 이거 역시 예전에는 그냥 리서치만 있었는데 지금은 딥 리서치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딥 리서치 기능은 어떤 논문이나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오면서 찾아온 출처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딥 리서치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말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천농협에서 했던 모든 행사 이벤트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딥 리서치 기능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한 제 숫자로 계획이 나왔네요. 변경할 게 있으면 근데 여기 알려주세요. 2,000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자료로 지금 현재 홈페이지, SNS, 블로그, 보도자를 검색해서 이 5년간의 활동 파악을 얘가 해준대요. 이렇게 보고 더보기를 누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찾는데, 그러면 필요 없으면 여기 나가시면 되고 연구 시작 누르면 얘가 이제 그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자료를 얘가 찾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타 농협에 대해서 뭐 축협이나 이런 데 어떤 그런 보고서 자료를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이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사에 이거를 좀 활용하고 접목시키고 싶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 딥 리서치 기능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찾아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딥 리서치 기능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게 이 자료 찾아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톱을 할게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새 채팅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다 있던, 예전에는 없던 기능이 생성이 됐어요. 이미지 생성하기 딱 누르면 이런 스타일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스타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요 옛날 만화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글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실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TV를 보고 앉아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비추는 거실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TV를 보고 앉아 있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나노 바나나 이미지였으니까 얘가 어떤 이미지로 그려주는지. 옛날 만화를 선택을 했고요. 이 이제 그림 스타일을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Sure. 에라 나는 Here's 경우도 the 있어요. image. Sure. 여기 보이죠? Here's the image. Sure. Here's the image.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그려줬습니다. 어때요? 만화 스타일로 그려줬어요. 만화 스타일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예전에는 없던 게 이 새 채팅으로 가게 되면 만화 스타일대로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모양의 그림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딕 블랙 클레이로 하게 되면 이런 클레이 느낌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이 나오고요. 만약에 고딕 클레이로 이천에 있는 설봉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시니어 부부. 자,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해서 만약에 요렇게 그림을 하면 고딕 클레이라는 걸로 얘가 그림을 그려주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시니어 부부를 이제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제 만들어 주겠죠. Sure. Here's the image. 어때요? 네. 이게 고딕 클레이다 보니까 이런 예전 우리 만화 아마 영화 보시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설봉공원 산책로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미지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말로 해줬는데 이 느낌을 얘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시니어 부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저장, 복사,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새 채팅창을 열어서 이 이미지를 생성하기 눌러서 여기 있는 스타일을 골라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한번 여기 써 있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줄게요. 여기에 뭐 있나? 프롬프트 말고 식단 말고 이미지 만드는 것들을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에 있나요? 아,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해도 되고 요런 식의 글을 써도 됩니다. 이런 글을 쓰셔도 되고요. 원하는 글을 쓰셔도 됩니다. 원하는 글을 이 나노 바나나에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여기다 이제 이런 것도 해도 되고요. 식단을 해도 되고요. 원하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기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 뭐 시네마틱, 일출, 뭐 초현실적, 뭐 애니멀 핀, 뭐 사이보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지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케치 누르면 이제 그림처럼 그려주죠. 스케치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예전에는 스타일을 내가 지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스타일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8개, 10개, 14개, 18개, 20개. 이 20개의 스타일이 여기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노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그림 스타일은 156가지래요. 근데 그 156가지가 또 조합을 하게 되면 또 늘어납니다. 또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나노 바나나에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여기서 갤러리에서 아까 이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 사진을 가져와서 이제 복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첨부 사진을 복원해줘 라고 하면 아까 해봤지만 기가 막히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첨부 사진을 복원해줘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나노 바나나 지금 클릭을 안 했는데 한번 해주나 볼게요. 나노 바나나 클릭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근데 로딩을 하죠. 근데 클릭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미지 클릭을 하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잘 나온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 복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복원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복원 자체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복원했던 사진 중에 이렇게 아까 이 사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해졌잖아요. 해졌는데 제가 복원했던 사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있어요. 자,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제가 채팅을 한번 가볼게요. 채팅을 가면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 근데 이렇게 복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이 얼굴 사진이 이렇게 총알 맞은 것처럼 되어 있는 얼굴 사진에 이렇게 복원이 됐고요. 요거를 이렇게 4K 칼라로 복원한 거예요. 예.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이 나노 바나나로 해서 흑백 사진을 복원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채팅에서 뭐 아까 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거를 한번 해보려면 그냥 글 쓰시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미지, 요 이미지를 찍어서 이 이미지 있는 재료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요 카메라로 눌러서 카메라로 찍어서
찍어서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 사진 속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저염식 반찬 3가지 레시피 알려줘 라고 하면 아마 서로 다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찍어서 요 냉장고 안을 찍어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 사진 속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저염식 반찬 3가지 레시피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갤러리에 이제 있는데 요 개서 사진인데 요걸 눌러서 요걸 불러와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 쓰게 되면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 사진 속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저염식 반찬 3가지 레시피 알려줘.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됐으면 제출 버튼 누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이제 해주겠죠. 그럼 선생님들 답변 건강을 나오는 게 생각하시는 여러 정성이 가지 나오죠. 이렇게 답변 나오고 지금 이제 버섯 양배추 볶음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준비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레시피 나오죠. 예. 이제 파프리카 블루베리 샐러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당근 사과 라떼예요.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똑같나요? 다르죠? 예, 좀씩 다를 거예요.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뭐 비슷하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래서 이런 재료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미지로 그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런 식단 관리, 건강 관리도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오늘 저녁 우리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간편 그 야식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하나 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래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플래너도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글을 썼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럼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글을 써서 이제 여행 가이드야. 너는 여행 가이드야. 자, 여기다가 말 이렇게 누르고 너는 20년차 여행 가이드야. 이번엔 내가 고등학교 동창 4명과 봄 소풍을 가려고 해. 60대 여성과 걷기 좋은 완만한 산책로와 맛집을 포함한 당일치기 코스를 추천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추천해줘 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누르고 지우고 했으니까 20년째 가이드라 얘기해주고 4명과 여기 이제 띄어쓰기 해야 되겠죠? 띄어쓰기 그 다음에 봄소풍 뭐 봄꽃 이렇게 지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봄꽃 여행으로 바꿔도 되겠죠? 여행을 가려고 해. 60대 여성과 남성이 걷기 좋은 완만한 산책로와 맛집을 포함한 당일치기 코스를 추천해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해주겠죠. 구글 지도까지 나오고 어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어떤 동창분들과 떠나는 봄나들이라니 벌써 설레는 마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코스 1 해서 노란 산수유와 호숫가 벚꽃길을 해서 이천 산수유 마을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맛집 도립의 경산안내 나오고 간천 순도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2시 반에 이제 설봉호수와 설봉공원을 산책하는 요 기능이고 그 다음에 4시 반에는 이제 티타임 이지상에 가서 5,000평 구매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가서 하고 그래서 여행 가이드 한마디는 복장도 어떻게 하고요. 예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인근에 있는 화담수까지 이렇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나왔는데 같은 질문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코스를 여러 개를 해서 지정을 해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내가 여행 계획 짜기가 편하죠. 친구들하고 가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동료들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이드로서 한마디 더해서 이렇게 예약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는 거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공유 눌러서 이후 나온 결과값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질문한 프롬프트 내용까지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해보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쭉 넘어가서 이런 거, 긴 영상과 문서 핵심 요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주소를 옮겨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에 건강 관련된 거면 건강 관련된 어떤 핵심 요약을 요약해달라고 해주면 아주 요약을 잘 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카드 뉴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스마트폰 활용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근데 유튜브 보게 되면 프리미엄 구독을 하지 않으면 광고가 보이죠? 네. 그 광고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구독을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광고 없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화면을 닫아도 그 영상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자, 요 앱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앱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이제 프리미엄 구독을 하게 되면 4,900원이에요. 월 4,900원. 그 4,900원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세이브. 자, 무슨 앱이냐면 저는 이제 이 앱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이 앱을 써요. 여기서 유튜브를 실행을 하게 되면 광고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화면을 닫아도 네, 그리고 화면을 다 닫아도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요 앱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앱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쓸 수 있는데 이 앱은 어디에 있냐면 플레이스토어에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있고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브레이브라고 치시면 돼요. 브레이브 한글 브레이브 그러면 브레이브 브라우저 뜨죠? 요거 클릭을 해서 이 사자 빨간 사자를 설치하시면 돼요. 빨간 사자. 자, 요걸 설치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뜨는데 홈 화면이 뜨는데 요게 이제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에서 로그인을 안 하셔도 돼요. 로그인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여기 검색창에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유튜브를 실행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이제 보시면 새로 추가라고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새로 추가를 클릭을 해서 유튜브 링크를 넣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유튜브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실행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닫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화면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화면을 닫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여러가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보세요. 아니,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기본 앱으로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 앱으로 설치 안 하셔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로그인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스마트폰에 쓰는 앱만 있는 게 아니라 PC에서도 설치하시면 광고 없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크롬이나 그 다음에 웨일이나 엣지를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크롬 아니면 웨일에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검색을 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설치하시면 PC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스마트폰 하시면 요렇게 쓰시면 저처럼 홈에 여기 추가 눌러서 여기 새로 추가를 눌러서 요 링크를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만들기 귀찮으면 그냥 검색해서 유튜브 검색해서 유튜브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튜브 실행하시고 내가 원하는 노래를 검색을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광고 없이 화면을 닫아도 영상과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네. 다 하셨어요? 다 되셨어요? 응. 요거 추로 누르면 요 주소 링크 있잖아요. 여기다가 URL 주소 유튜브.com 요거 넣고 여기다 유튜브 넣고 저장하면 그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아까 홈에서 그 추가 누르면 요거 추가 누르면 요 주소 넣으라고 하는 게 여기 써요. 그럼 여기다가 필요한 주소 만 유튜브면 유튜브.com 넣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유튜브 넣고 저장 누르면 저처럼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생겨서 이걸 누르면 여기 유튜브 요게 생겨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요렇게 요거는 요 채널은 제 음악 채널이에요. 제가 만든 AI 음악 채널입니다. 여기 음악은 다 AI가 만든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풍경이 달라져 공기는 잊혀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이제 월 4,900원 세이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략을 해드렸어요.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에서 한번 음악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음악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카드뉴스도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음악도 만들어 보고 카드뉴스까지. 자, 제미나이에서 음악을 만드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도구에서 음악 만들기 있잖아요. 음악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을 해서 그럼 이 음악 스타일대로 얘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K-팝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한 장 불러올게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이 사진대로 K-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눌러볼게요.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그냥 이 K-팝을 선택을 하고 제가 만든 AI 이미지를 그냥 불러와 봤습니다. 이 스타일을 퓨전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 댄스인데 요걸 가지고 한번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30초짜리 트랙을 만들어 주는데 너무 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천농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이나 그런 그 병행 목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넣어서 얘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천농협 마크 이미지 어떤 행사 사진, 단체 사진 같은 거 넣었을 때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좀 만드는 시간은 조금 걸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좀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요 30초 트랙으로 가사까지 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서 여기 만들어 보는 시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결과 나오는 값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오는 동안에 제가 지금 다른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사용할 때 주의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정보 주민번호라든지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입력하지 않는 게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요건 주의해서 항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미나이가 써주는 초안도 어차피 AI가 글을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수정해서 내 진심을 넣어서 좀 쓸 수 있게끔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확인도 꼭 필요한 거죠. 크로스 체크해서 사실 확인도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이 모든 인공지능은 사람이 진행하는 거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배우는 것처럼 결국은 시작이 반인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친절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고요. 프롬프트는 이제 좋아야 답변이 좋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현금 공식을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행 계획 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행에 이런 여행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아까처럼
건강식단을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글쓰기 보조 업무, 뭐 이런 것들, 뭐 글쓰기 인사말 초안 써달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덕담 멋지게 해달라고. 요즘에는 이제 주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역할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양가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긴 뉴스 기사도 요약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미나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미나이 활용은 여러 가지 추천, 어떤 여행 계획을 표로 아니면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정중한 말투로 써줘, 뭐 기본적인 거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활용을 최대한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이제 활용, 라이브 카메라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노바나나 2로 이미지 만들 거는 좀 이따 할 건데, 일단 생성된 것도 한번 볼게요. 음악이 나왔네요. 노래 가사까지 나왔어요. 이제 쭉 나왔는데, 쭉 내려가 보면 이런 스타일대로 메이킹 배경 음악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Ooh, yeah. We're making our own playlist now. 전통 문양 위에 흐르는 네온의 vibe 공중의 on a high 우린 시간을 초월해 Oh this is our moment dynamic flow 세상이 멈춘 듯 We are never coming down 멈출 수 없는 beat Making our sound Making our sound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0초짜리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사하고 딱 맞게끔 끝내줍니다. 가사하고 맞게끔 딱 끝내줘요. 30초짜리 음악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노래만 가져갈 거냐, 요 앨범 아트, 요 포함된 것까지 동영상으로 가져갈 거냐,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넣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서 음악을 어떤 이미지만 넣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내용, 이천 농협에 대한 어떤 비전을 여기다 넣으면 그 내용대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만의 노래를 30초짜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얘한테 넣어주면 그거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 가사로 써줘 하고 노래 가사가 나왔잖아요. 그걸 여기다 넣으면 그 노래 가사대로 얘가 노래를 부릅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잘 선택해서 해보시면 음악 만들기에도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음악 만들기 여기 길게 만들려고 그러면 유료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AI 사이트는 리디아예요. 리디아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 음악 사이트고요. 별도로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저작권 없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I 음악은 무료로 사용하는 거는 상업성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항상 상업성으로 쓸 수 없고 그냥 나만 듣기로 쓰시면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음악 채널 같은 경우 이런 유튜브 채널을 AI 음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면 그때는 그 AI 음악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다 유료로 결제를 해서 저작권을 통과할 수 있게끔,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 조치를 취해 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영상 만들기는 저 프로로 쓰고 있는, 저 AI 돈 유료로 결제하고 있지만 이 동영상은 BO3라는 버전을 가지고 만드는데, 유료 결제자도 요 제미나이에서 영상 만들 때는 하루에 3개밖에 못 만들어요. 하루에 3개. 그래서 텍스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만들면 이렇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많이 주어져서 이런 템플릿 안에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ASMR 이 영상, 사과 ASMR 해서 뭐라 할까요? 그 자몽 ASMR 해볼게요. 요거 해놓고 한번 그냥 돌려놓고 그냥 나갔다 올게요. 자, 나노 바나나 이미지 이제 만드는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예전에 이제 지브리 스타일 한참 떴죠, 챗GPT에서.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면 바꿔주죠.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이미지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 만화 스타일들 어떤 게 난 있는지 몰라. 그러면 제미나이한테 만화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스타일을 한번 뽑아달라고 하면 얘가 여러 개를 뽑아줍니다. 한 30개 뽑아달라는 30개가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옵니다. 추천하는 그런 게 나오니까 이런 원본 이미지를 넣고 지브리 스타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 23살 때의 사진이에요. 네. 네, 제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바꿔봤습니다. 어반 스케치하고 수채화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색상을 바꾼 상태로 이제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리커처, 얘를 캐리커처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겨울 분위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캐리커처까지도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섞어서 하는 이미지 출력도 가능합니다. 아까 그 나노 바나나에서 여러 가지 20가지 스타일이 있었지만 그걸 지정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이 이미지를 어반 스케치와 수채화 스타일을 합성한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캐리커처로 만들어줘 하면은 이거 하나 그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 많은 그 화가분들한테도 돈을 내고 그렸지만 이제는 이렇게 제미나이가 아주 쉽게 그려준다라는 거죠. 진짜 이렇게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진짜 점점 업종들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기존까지는 그냥 이미지만 만들고 그 다음에 글만 쓰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 안에 글씨를 넣어주는 생일 축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 토끼가 딸기 케이크를 들고 있는 따스한 일러스트에 우리 예쁜 손주 생일 축하해 라는 글씨를 알록달록한 폰트로 적어줘. 뭐 일러스트로 하셔도 되고 아까 지브리 스타일로 하셔도 되고 수채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화면 좀 키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스타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기 나노 바나나에서.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성을 해보세요. 한글이 잘 써지나? 내 AI가 내 가지고 있는 제미나이 AI 버전이 이 한글을 잘 써주는지 한번, 그래서 빠른 모델로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요. 한글이 잘 안 써진다 그러면 그때 사고 모델로 해보셔도 돼요. 자, 여기 생일 축하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생일 축하 카드. 글씨가 들어간 생일 축하 카드. 자,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만들어 봤는데 생일 축하 카드로 만들었더니 이제 요거 이제 동영상 나왔네요. 자, 이제 먼저 제 이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생일 축하 카드를 여기에 제가 다운을 받았나? 다운을 안 받았네. 제가 만들기만 했네요. 저도 만들기만 하고 제미나이에서 만들기만 하고 여기 이제 자몽 ASMR 자몽을 해놨는데 사과로 그냥 나와버리네요. 자몽 나오네요. 사과는 쪼개는 게 나오고 자몽은 써는 장면이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요게 이제 하나잖아요.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들면 이제 3개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저도 하루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요렇게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나오죠. 요렇게 나오시나요? 혹시? 어떻게 나와요? 선생님들은? 요 생일 축하 카드가? 저처럼 나오나요? 좀 다르게 나오나요? 글자 깨졌어요? 글자 깨지는 경우도 있으면 여기 모드를 사고 모드로 한번 바꿔보세요. 빠른 모델이 아닌 사고 모드로 바꿔보시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고 모델로 한번 바꿔보셔도 됩니다. 그 한글 글씨가 잘 써지나요? 잘 써져요? 잘 써져요? 글씨? 한글이? 어떻게 보여요?
아, 유화로 바꾸셨군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일러스트로 해줬는데 이런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안에 이렇게 글씨를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프롬프트를 쓰시게 되면 이제 이걸 응용해서 만드셔도 되겠죠. 앞으로 응용해서 생일 축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주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축하 이렇게 카드로 응용해서 하셔도 되겠죠.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명언 카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명언 카드. 이 명언 카드도 그 소통과 인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가진 이렇게 일출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출 사진이 없다면 잔잔한 바다 위로 지는 붉은 노을 사진 중앙에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야 라는 멋진 캘리그라피 문구를 세련되게 합성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일출 사진이 다 달라질 거예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것도. 자, 이제 칼로 해서 글씨만 복사 붙여넣기 하시네요. 예. 그렇게 글씨만. 그렇죠. 예. 이렇게 응용해서 잘 하시네요, 진짜. 해서 텍스트 아까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네이버 렌즈도 가능했고 구글 렌즈도 가능했잖아요. 그걸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이 많다면 그런 명언만 넣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마이크로 불러서 잔잔한 바다 위로 지는 붉은 노을 사진 중앙에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라는 멋진 캘리그라피 문구를 세련되게 합성해줘. 자, 이제 나노 바나나가 이제 진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면 요 해 뜨는 이미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해 뜨는 이미지. 빨간색이냐 약간 노란색이냐 이런 계통이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나오겠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생각을 한대요. 네,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로 이미지로 나왔네요. 가로 이미지로. 네,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캘리그라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가로 이미지로 나왔고 세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여기 이제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꾹 누르시게 되면 복사 수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눌러서 이미지 비율을 세로로 가로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 이미지 크기대로 나오겠죠? 그런 이미지 크기를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역시 다운로드, 복사, 공유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 같은 이런 노을로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이 많다면 이런 명언을 응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명언 카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잘 나오죠? 생각보다. 이렇게 응용해서 나중에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가면 그 제미나이에 이제 나만의 잼스라고 해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면 여기다 문구만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새 채팅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흑백 가족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흑백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을 흑백 사진을 이제 그림으로 수채화로 바꿔다든지 유화로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족 사진이 하나 있다면 현재 내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이 있다면 그 가족 사진을 이런 그림 스타일로 바꾸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림 스타일을 바꾸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사진을 올려서 사진을 첨부하는 거죠. 옛날 흑백 사진을 첨부해서 그 다음에 이 흑백 사진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되죠. 이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의 수채화 화풍으로 스타일을 변환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찍었던 가족 사진이 있다면 그 가족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걸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바꿔주는 시간. 그러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사진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이거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제 흑백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을 첨부 사진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의 수채화 화풍으로 스타일을 변환해줘.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첨부인데 전부 사진으로 됐네요. 자, 이렇게 첨부 사진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자,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의 수채화 화풍으로 스타일을 변환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 누르면 이제 얘가 해주겠죠. 저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 사진을 가지고 이제 수채화로 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흑백 사진은 아니지만 이제 그림으로 바꾸는 거죠. 그림 스타일로. 그래서 이런 그림 스타일을 내가 모르면, 아까 여기 이제 나노 바나나 처음 시작할 때 보면 20가지의 스타일이 나왔던 것처럼 그 20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아니면 어디다 메모하셨다가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가실 때마다 이제 하셔도 됩니다. 생각만큼 잘 나오나요? 따님 사진이에요? 따님 사진 이렇게 만들어서 흑백 사진 아니면 수채화 네, 이런 이미지는 그림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화풍을 수채화 화풍으로 바꿨죠. 지금 이런 리얼한 사진을 이렇게 수채화 화풍으로 이미지 변형 없이 아주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나 그다음에 조카나 만약에 이제 이런 있다면, 어린 조카들이 있다면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주게 되면 엄청 좋아하겠죠. 그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막 고래등에 타고 날아다니는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 주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유니콘 같은 이런 신비의 말을 타고서 날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흑백 가족 사진을 그림으로, 일반 사진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스타일 나노 바나나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보면 이번에는 우리 가족, 아이나 조카나 그림을 가지고 실사화 시키는 거예요. 아주 실사화. 만약에 요 그림만 가지고 가셨다가 요거를 이제 실사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조카 아니면 손주 자녀들이 그림을 잘 그려. 근데 그림을 딱 그렸는데 이거를 실사화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멋진 그림을 실사화처럼 뉴욕에서 거리를 달리는 멋지고 반짝이는 스포츠카 사진으로 완성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는 이유가 가족들과 그 다음에 우리 조카들과 이런 이 소통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 AI를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반려동물을 합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의미 가능하죠. 자, 지금 이걸 이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쪽 수업에 방해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하질 못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드신 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한번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톡방에서 한번 보시게. 예,
톡방에서 볼 수 있게끔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공유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요 아이 그림 실사화 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요것도 이제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이제 대충 그림 그린 걸 가지고 이렇게 실사 사진으로 만들어 두는 요런 기능도 가능하다.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틀리겠죠. 요 그림도 아주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요리에 많이 관심들 많이 갖죠. 남성분들이 특히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요런 요리에 관련된 거를 취미생활을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아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레시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이 레시피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줘 라고 하는 거죠. 요 내용을.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요리 레시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를 요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달라고 하게 되면 느낌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한번 아까 제가 했던 제미나이에서 했던 그 질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1번 레시피를 깔끔하게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1번 레시피를 요리책의 한 페이지처럼 필수 재료와 요리 순서로 나눈 깔끔한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줘. 자, 1번 레시피를 요리책의 한 페이지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까 요리 아까 했었잖아요. 그 요리를 다시 한번 누를게요. 점점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안 되는 시간. 자, 요거를 이제 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재미나이가 지금 현재 말들을 안 듣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들어가서 새로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시각화 해줘. 다시 시도. 현재 문제가 발생했대요. 자, 이제 시각화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리책을 이제 레시피가 나왔으면 이 인포그래픽으로 이거 나오면 좋겠는데. 자, 아예 지금 제가 요거를 나갔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는 그냥 이거 레시피가 그래 나오네. 나는 그 시간 잘 되시나요? 저만 지금 에러 나는 건가요? 저만 에러 나는 거 같죠? 네, 저만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를 완전히 껐다가 다음 것도 해야 되니까 제가 요걸 해서 요것만 한번 껐다가 요거 한번 만들고 계세요. 제가 스마트폰 한번 껐다 켜볼게요. 만들고 계시고요. 어쨌든 요리 비법책 같이 해서 레시피 그냥 글로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법책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의 그림을 실사화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사진을 아니면 일반 가족 사진을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방법 응용을 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언 카드 같은 경우도 맨날 카톡으로 받는 명언 카드, 남들이 주는 명언 카드가 아니라 이제 나만의 명언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동료들이나 지인들, 가족들한테 보내든 나만의 명언 카드도 생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축하 카드, 요런 것들도 글씨를 만들어서 맨날 똑같은 어떤 그런 생일 축하회가 아닌 이렇게 이미지 한 장만 보내드려도
좀 더 정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 카드, 생일 축하 카드를 AI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좀 내려가 보면 제가 이제 요런 게 한때 유행했습니다. 요게 사진을 넣어서 이 사진을 불러와서 손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요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한때는. 그래서 요런 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바닥에 올리면 완전히 애기 장난감처럼 보여주는 요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해놓으면 엄청 귀여워요, 애기 사진을.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푸들과 이제 포메인데 요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이쁘잖아요. 요게 이제 프롬프트가 요겁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첨부 사진을 포켓 사이즈로 만들어서 손바닥 위에 서 있게 해줘.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유지를 해야 돼요. 바라보는 각도, 그 다음에 사진 눈, 코, 입 배열과 배치는 건드리지 말고 턱선과 표정도 그대로 눈점자 크기도 변화 없게 요걸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요걸 유지할 수 있게끔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조카, 손자 뭐 이런 애들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요런 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렇게 손바닥 위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요 강아지들이 제가 키우던 강아지들인데 지금 이제 다 하늘나라 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진으로만 제가 이렇게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본인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려동물 있으면 반려동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만들어 보세요. 만든 걸 한번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 부팅이 됐고, 다시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노래도 만드셨나 보네요. 노래도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재미나이로 한번 가볼게요. 저도. 여기 끊어졌네요. 아예 저는. 어째 잘 나옵니까? 이 내용 사진이 잘 나와요? 사진 잘 나와요? 한번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톡방에 한번 올려보시고 제가 같이 한번 보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내 항목에서 여기 만들었던 내용이 여기 있을 텐데. 자, 요렇게 저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뭐가 엉켰네요. 지금 채팅을 로드할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톡방에 올라온 거 한번 볼게요. 톡방에 올라온 거를. 어우, 귀엽네요. 이거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 네, 요렇게.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얘가 만든 거야, 내가. 자, 이렇게
포켓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거 또 한 개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긴 글도 넣어달라고 하면 긴 글도 넣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롬프트 넣은 거를 갖추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저거 했던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저도 한 거를 여기 노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채팅창이 사라져 버렸네요. 갑자기 제 거에. 뭐 이런 것도 이미지로 나노 바나나로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로보트 태권브이인가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요런 거는 많이 좀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이제 가족들한테 해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한 몇 개월 전에 유행했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었습니다. 이 사진 만드는 거 엄청나게 유행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긴 왔습니다. 그래도 왔는데 카드 뉴스를 이제 AI로 만들어 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수채화로도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채화로 만들었잖아요. 제미나이에서 수채화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글도 넣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터치 한 번에 수채화로 사진을 만들어주는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사진에다가 아니면 그 앱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에 이게 캘리그라피를 자동으로 안착해주는 합성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광고가 조금 이제 생성할 때마다 광고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있는데 요 두 가지 앱을 여기 지금 캘리를 만들어주는 앱이 있고 이렇게 수채화를 만들어주는 앱이 있습니다. 요 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캘리그라피를 만들어주는 앱은 감성공장이라는 앱이고 감성공장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스캔하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감성공장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아이폰에서도 이건 가능합니다. 아이폰에서도 이거 가능하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감성공장 까만 바탕에 하얀 달이 떠 있을 거예요. 그 아이콘이 까만 바탕에 그 알이 떠 있고요. 그래서 이 감성공장이 앱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앱 자체가 앱이 이렇게 까만색에 달이 떠 있는 요 앱입니다. 요게 이제 감성공장이라는 앱이고요. 그럼 요 앱은 이제 선생님들이 실행을 딱 하시게 되면 요걸 이제 설치 한번 해보세요. 설치하는 시간 조금 걸려요. 감성공장. 요걸 설치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감성공장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들어가 보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성공장 치셔도 돼요. 만약에 저기 안 들어가시면 감성공장 쳐서 이렇게 까만 바탕에 달이 떠 있는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까만 바탕에 달.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요게 기능이 상당히 그래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뛰어난데 열기를 이제 설치하시고 열기를 들어오게 되면 요렇게 두 가지 메뉴가 보여요. 화면에. 여기 만들기 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되어 있고 다 들어오셨어요 혹시? 자,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캘리그라피예요. 이제 캘리그라피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캘리그라피. 그리고 왼쪽에 배경사진,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요거 플러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감성공장에서 주는 무료 이미지들이 잔뜩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 무료 이미지들이 카테고리별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벚꽃, 꽃배경, 겨울, 종이, 옆으로 밀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계절별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데 이 이미지는 다 무료예요. 저작권 상관없이 프리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이미지고요. 그래서 봄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요거 하나 선택해 볼게요. 벚꽃 요거 이미지가 똑같은 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선택하게 되면 여기로 딱 들어와요. 이미지가 들어오고, 근데 오른쪽에 캘리그라피 글씨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플러스 버튼 딱 누르면 캘리그라피 글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봄이면 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지금 봄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요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요걸 하나 선택을, 아무거나 그냥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게 글씨가 불러와져요. 그러면 아까 없던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합성하기 메뉴가. 그럼 요걸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하고 요거는 종교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무교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고 완료 누르면 요렇게 해서 여기가 들어와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글씨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터치한 상태로 이렇게 늘리면 커져요. 글씨가. 글씨 커지죠? 요렇게 해놓고 이제 하단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본 색상이고 검정 누르면 검정색이고 하양 누르면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컬러를 누르게 되면 내가 색상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색상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그 다음에 컬러를 안 하고 그냥 여기 가운데 흰색으로 그냥 갈게요. 흰색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반전하게 되면 배경이 흰색이 되고 글씨가 투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검정색으로 넣으면 글씨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전을 지우고 이렇게 걸치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저장 누르면 갤러리에 저장되는데 저장되는 동안에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 광고 한번 요거 끝날 때까지 광고 한번 보시고 요거 닫으면 요거 이제 닫으면 돼. 요거 누르면 이제 X가 나와요. 그래 X 누르면 이렇게 광고 저장됐다고 해요. 갤러리에. 그러면 갤러리에 처음 저장했기 때문에 갤러리 앨범 폴더에 캘리그라피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캘리그라피. 그냥 사진을 하면 오늘 거가 나오고요. 오늘 거 맨 앞에 앨범으로 가게 되면 앨범 폴더에 캘리그라피라는 요 폴더가 생성이 돼요. 요 캘리 팩토리라고. 그럼 지금 캘리 팩토리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 생성이 됐나 보다. 잠깐만요. 여기 내려가 볼게요. 제가 이제 폴더, 이 스마트폰을 새로 바꿨기 때문에 감성공장으로 들어오네요. 이제 감성공장으로 들어와서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저장이 된 거고, 요걸 이제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만 해도 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감성공장이 다시 이제 만들기로 다시 한번 가보면, 처음 화면을 가보면 요 배경 사진은 여기서 주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찍은 사진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갤러리 선택.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도 누가 붓글씨 잘 쓰시는 분이 있어. 그분의 글씨를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러면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면 흰 바탕에 검정 글씨죠. 그걸 찍어오면 얘가 눕기를 따는 거예요. 이게 하얗게. 그래서 이 갤러리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이 글씨, 붓글씨 쓴 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아주 쉽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주는 그림도 멋있고 이렇게 쉽게 캘리그라피로 멋진 사진에 명언 카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된 게 이 텍스트예요. 텍스트. 내가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 텍스트는 뭐가 들어가냐면 배경은 선택하고 텍스트 입력하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텍스트 입력하기를 딱 누르면 감성글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무교라고 신청했죠? 그렇게 됐더니 얘가 지금 그 종교글이 없어졌어요.
요 종교글이 없어졌어요. 종교글이. 그 종교글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약에 기독교나 이게 누르시게 되면 여기 종교글이 나오는데 여기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내용이.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아까 괜히 그걸 지웠네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문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저는 텍스트가 감성글이잖아요. 여기다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을 넣어도 되고요. 감성글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캘리그라피처럼 감성글이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색깔이 하얘니까 색상은 여기서는 이걸 키울 수가 없고 요 슬라이드 바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 글꼴, 간격, 테두리, 배경, 스티커까지 이렇게 6가지 메뉴에 크기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색상을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검정색으로 바꿔서 V 누르고 그럼 글씨 잘 보이죠? 폰트 눌러서 여기에 있는 폰트도 다 무료예요. 이 눈노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폰트를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 누르면 설치가 되고 요 영주 선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오고 정렬 2줄 이상이니까 정렬 누르면 자로 정렬, 우로 정렬, 가운데 정렬 요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로 정렬 됐죠? 그 가운데를 딱 누르게 되면 편집하는 화면 넘어가요. 이렇게 눌러서 요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줄이 바뀌어요. 요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면 다시 여기 옵니다.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도 누를 수 있고 글씨 크기도 누를 수 있고 저장 누르면 마찬가지로 갤러리에 저장되는데 광고 한번 봅니다. 광고가 보고 여기 X 눌러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지금 감성 공장 하나만 가지고도 텍스트를 쓰셔도 되지만 캘리그라피를 쓰셔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멋진 카드 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해요? 시간이 다 돼서 지금 하나를 아까 수채화로 만드는 요거 수채화 요 앱이 있는데 요 앱까지는 설치하시고 그냥 하는 방법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앱은 퀸이 페인트라는 앱이고 아이폰에서는 비카소예요. 아이폰에서는. 근데 아이폰은 비카소라는 앱인데 그걸 해주시고 요 퀸이 페인트를 실행하면 어떤 기능이냐면 요 퀸이 페인트 요거고요. 요 정무라. 그래서 사진만 불러오면 내가 찍은 사진을 불러오기만 하면 얘가 이제 정렬 이렇게 해주고 V 누르면 바로 여기 있는 수채화 모드로 바로 그림을 바꿔주는 거예요. 클릭만 하면 수채화 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역시 광고가 나오는데 얘는 한 번 구매만 하면 5,900원 한 번만 구매하면 평생 결제 없어요. 한 번 구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얘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완료 누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광고가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돼서 퀸이 페인트 역시 갤러리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퀸이 페인트가 생성이 됐고 여기 클레 이제 퀸이 페인터가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 퀸이 페인트 있죠? 퀸이 페인트 이렇게 만들어진 거 여기 다운로드 된 거 다양한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채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림 그리시던 분이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바꿔서 바로 수채화로 바꿔 그림을 그려도 되겠네 이거 사진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채화로 바꿀 수 있는 퀸이 페인트까지 했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AI 기능이에요. AI 기능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퀸이 페인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퀸이 페인트라 검색을 하시면 돼요. 퀸이 페인트. 여기서 안드로이드는 퀸이 페인트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제 폰이 지금 이상해졌네요. 지금 이상해졌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4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주에 하는 수업은 좀 더 구글 제미나이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알려고 하니까 만약에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노트북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PC에서 하는 방법을 주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으시면 가져오시고 없으시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돼요.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가져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4시간 동안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